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서울시 7급 화공연력학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상기체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이상기체는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고 하는 가정에 의해서 우리가 설정이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상기체랑 실제기체가 이제 서로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압력이 0에 근접하고 온도는 무한대에 접근하는 경우 이상기체로 가정될 수 있다. 요거는 실제기체가 이상기체로 가정하려면, 자, 압력이 낮은 상태, 그리고 온도는 높은 상태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기체는 사실은 이상 기체가 갖고 있지 않은 인력과 반발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체는 입자 자체의 부피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압력이 0에 접근하게 되면은 기체 부피가 굉장히 커지면서 기체 입자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럼 멀어지게 되면 그 실제 기체가 갖고 있는 인력과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무시가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이제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압력이 낮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 때는 실제 기체는 이상 기체에 접근할 수 있다. 온도가 높다는 거는 이제 실제 기체도 굉장히 고온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아주 활발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활발하다는 거는 이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나 반발력을 쉽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상기체처럼 뭐 행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기체 총 부피에 비해서 분자들의 부피는 무시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분자 자체가 가진 어떤 부피가 이상기체는 보통 무시하는 점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실제 기체는 입자 자체도 부피가 있어요. 아주 작지만. 근데 이제 기체 총 부피가 있을 때, 이 입자, 이 분자들 자체가, 예를 들어서 분자들 자체가 갖는 그 어떤 부피가 만약에 무시할 수 있으면 이상기체처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맞죠? 이상기체 압축인자는 0의 값을 갖는다. 압축인자라고 한 건 보통 PV는 nRT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그래서 만약 이게 이상기체면 nRT로 한번 나눠보세요. PV. 요게 1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걸 우리는 Z라고 해가지고 요 값을 이제 변화를 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1이지만 그러지 않은 실제 기체는 여기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1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상기체 압축인자는 1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오직 온도에만 의존한다. 자, 이게 기체 분자 운동론에서 이상기체의 경우는 이게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오직 온도에만 비례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내부 에너지가 이상기체가 갖고 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과 반발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가 보통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합인데, 위치 에너지, 다른 말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건 인력과 반발력이 존재해야지 나타나는 현상이고 나타나는 에너지거든요. 따라서 이 내부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보통 이상기체로 말하면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고, 그 이제 운동 에너지는 오직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 4번도 맞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저온의 열원의 온도가 30도씨이고 고온의 열원의 온도가 230도씨인 카르노 열기관의 열 효율. 자, 열 효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 자, 열 효율은 자, 우리 이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자, Q 제가 H라고 하겠습니다. H. 고온에서, 자, 요게 한 2를 갖다가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근데 보통 한 2를 하면 마이너스 W라고 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요걸 갖다가 다 했으면 QH. 고온의 열, 이걸 QH에서 QC를 뺀 값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했으면 QH는 TH 고온, TH 고온 빼기 TC 저온,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 효율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 TH는 절대 온도로 써야 돼, 항상. 그래서 여기는 230 더하기 273. 그 TH랑 TC의 차이죠. 이 차이는, 자, 원래는 230 뭐 더하기 273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죠? 여기 30하고 273 이렇게 쓰면 되는데, 뭐 여기는 273은 사실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요 위에는 200이 되고요, 아래는 계산하니까는 503이 되죠.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 나옵니까? 요 계산하니까는 열 효율에 가장 가까운 건데, 이거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이 500으로 따져보세요. 아니면 이걸 1000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그러면 1006분의 400이잖아요. 그렇죠? 그 대략 1000분의 400이니까 0.4 정도 나오죠.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되죠. 예.
자, 3번. 디젤 엔진의 공기 표준 디젤 사이클의 단계 구성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자, 디젤은 여기가 디젤 사이클이 이게 오토 사이클이에요. 오토 사이클은 여러분들 휘발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고 디젤 사이클은 경유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압력하고 부피인데요. 자, 디젤 사이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단열 압축이에요. 단열 압축. 단열 압축. 그래서 단열 압축을 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압력은 일정한데 부피가 증가하죠. 그래서 이게 압력은 일정하다 그러면 정압이라고 쓰고요. 부피가 증가하는 거를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는 걸로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압 가열 이렇게 해서 정압 가열 또는 등압 가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죠. 요거는 또 다른 말로 단열 팽창. 단열 팽창.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건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부피가 일정하면 열이 빠져요. 열이 빠진 걸 냉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적 냉각. 냉각.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단열 압축, 정압 가열, 단열 팽창, 정적 냉각.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 디젤 사이클이 어떻게 돼 있나? 그러면 단열 압축, 정압 가열, 단열 팽창, 정적 냉각. 1번이네요. 바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었는데, 자, 오토사이클이라고 있어요. 오토사이클. 요거는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게 단열 압축이죠. 단열 압축.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 열이 들어와요. 근데 보니까 부피가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적이래. 정적. 부피가 일정이가 정적 가열. 정적 가열. 그래서 단열 압축, 정적 가열, 단열 팽창, 정적 냉각. 그렇죠? 여기서 여기 부분에 들어 정적 가열인데 여기는 정압 가열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이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